이번 보고서는 아톤, LX세미콘, SFA, 나노신소재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톤이고요. 아톤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112억 원, 영업이익이 2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5%, 120% 이상 증가했습니다. 최고 매출액을 달성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단기 순이익은 적자를 보았는데요. 이 이유는 지난해 주가가 너무나도 급격하게 오른 바람에 회사에서 발행했던 전환사채 등의 행사 가격과 주가 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면서 오히려 평가 손실을 입었습니다. 자, 1년으로 보시면 매출액이 433억 원, 영업이익이 9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9%, 340% 증가했습니다. 최고 실적을 달성을 했고요. 전자서명과 본인인증 앱 발급이 급증하면서 실적 성장이 기여됐고요. 핀테크라든가 보안 솔루션, 그리고 스마트 금융까지도 전년 대비해서 크게 성장을 하였습니다. 자, 가입자 증가와 함께 수수료도 늘어나는 사업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기저효과가 반영이 되어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또한 개선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호재 중에 하나인 것은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전자서명 사업이 확대될 것이고, 또 한 가지 네이버와 카카오를 제치고 누적 발급 건수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뮤직하우에 대한 지분도 보유하고 있어서 요즘에 뭐 뮤직하우 광고 굉장히 많아요, 유튜브에. 그래서 뭐 전쟁이 나도 뭐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 음악을 안 듣는 시대는 없으니까 라고 나와 있거든요. 뮤직하우도 올해 잘 이제 성장을 해서 내년에 또 상장할 수 있게 된다면 아톤이 또 하반기 들어서도 굉장히 큰 폭의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LX 세미콘이고요. 매출액 5,551억 원. 네, YY 대비 37%, QOQ로는 3% 증가하였습니다. 자, 영업이익은 988억으로 YY 대비해서 67%, QOQ로 15% 기록하였습니다. 디스플레이 구동 DDI와 T콘 출하가 상당히 견조하면서 일부 제품의 가격 인상까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방 수요가 둔화되면서 LCD TV용 DDI와 T콘 출하량은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전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IT용 같은 경우에는 올해 중국 패널 고객사의 공급이 본격화되리라고 보고 있고, 아이폰 중심의 모바일 DDI 같은 경우에도 이 BOE 물량의 증가로 계절성이 최소화가 되고 있고, 모바일용 DDI는 12인치 파운드리 부족 공급으로 해서 가격이 1분기에 인상이 됐다라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에도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다만 OLED TV용 DDI 출하량은 LG 디스플레이의 패널 생산량 조정 영향으로 좀 불가피한다고 좀 보고 있고요. 2022년도를 보면 월드 TV 패널 출하량이 증가하고 여기에 삼성전자까지 뛰어 들어왔기 때문에 더 많은 수요가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중소형 OLED 패널 생산량의 증가에 따라서 모바일 DDI 공급도 확대가 될 거고요. TV IT용 T콘과 그 다음에 DDI 점유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도 이 제품이 적용된 것을 선호한다고 하고요. 다만 DDI 가격은 상당히 견조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LX 세미콘이 굉장히 급등을 한 이후에 주가가 좀 많이 무너졌었는데, 네, 이런 보고서를 보면 무너질 이유는 별로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SFA이고요. 매출액은 4,540억으로 YY 대비 18%, QOQ로 16% 상승했고요. 영업이익은 639억 원으로 YY 대비해서 46%, QOQ 38% 증가했습니다. 컨센서스는 상회를 했고요. OLED와 2차전지 부분, 여기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비디스플레이 부분, 그래서 70%까지 매출이 증가했고요. 자회사인 SFA 반도체, 네, 얼마 전에 제가 소개시켜 드렸죠, 보고서에서. 그리고 국내 법인 모바일향 메모리 및 필리핀 법인 서버, 그 다음에 PC향 메모리 수요, 호조세로 매출 성장이 뚜렷하게 보였고요. 고수익 제품 비중 확대와 가동률 상승으로 수익성 개선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주력 고객사인 SK온, 헝가리, 미국 해외 신규 공장이 본격화되면서
외관 검사기, 비파괴 검사기 등 신규 수주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한 이 디스플레이 쪽으로 보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IT향을 위한 8.5세대 RGB OLED 라인을 증설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수주 또한 1조 원대로 굉장히 안정적인 실적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노신 소재입니다. 하향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매출액은 155억 원, 영업이익은 16억 원입니다. 네, 그래서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QOQ로는 좀 소폭 하회를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추정치에도 소폭 하회를 하였고요. 디스플레이용 TCO 타겟 관련 재고자산 손실 반영되면서 실제로 이것을 제외하면 상당히 견조했던 것으로 보이고 있고, 매출 중에서는 수익성이 높은 CPM 슬러리와 신사업인 CNT 도전제 그리고 중공실리카 출하가 견조했던 반면에 수익성이 낮은 것들이 좀 다소 부진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도전제 같은 경우에는 매년 출하량이 매분기 성장하고 있고, 또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중공실리카 이 부분도 작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 쪽으로는 굉장히 좋죠. 수익성이 낮은 부분은 낮은 대로 조금 부진하지만 대부분 수익성이 좋거나 앞으로 밀어야 되는 신사업들은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 그 부분들은 좀 회사가 당장은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잘 나가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배터리 충전 시간 단축과 에너지 밀도 향상을 위해서 실리콘 음극재 적용 시 CNT의 도전제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기술적으로 난도가 높기 때문에 양산 가능한 업체는 유일하기 때문에 온전한 수혜가 가능합니다. 자, CNT 도전제가 적용되는 신규 전기차 모델이 2개가량 추가될 예정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시점은 23년도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캐파도 늘리고 있고요. 또 디스플레이 패널도 많아지기 때문에 중공실리카 매출이 200억 수준으로 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국산화도 했었고 높은 수익성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기대할 모멘텀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아톤입니다. 자, 일봉상으로 좀 바닥권. 네, 바닥권. 내일 이제 장이 열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을 뚫고 내려간다면 네, 매수할 부분은 29,000원 선이라고 좀 보이고 있고요. 이건 차트적인 분석이니까 사실 모멘텀만 보면 사실 하락이 멈는 순간 들어가야 되는데 하락이 뭐 언제 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는 네, 상승보다는 하락에 좀 힘이 더 많이 가 있는 그런 모습이고, 또 시가총액도 약하기 때문에 우선 주가가 올라가려면 시장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매출 재무제표 보시면 물론 빨간색들이 중간중간 있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단기 수익률 쪽으로 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당장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매출액과 영업이 성장에 따르는 거 먼저 체킹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톰과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이제 쿠콘. 자, 쿠콘도 이제 실적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주가가 정말로 미친 듯이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작년 영업이익이 50%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모멘텀 때문에 정말로 많이 내려갔네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내려갔나요? 진짜로? 반토막 났네요. 반토막. 거의 3달 만에. 네, 그래서 여러분들 쿠콘도 좀 잘 봐주시고요. 네, 쿠콘이 더 탄탄하거든요. 네, 쿠콘 정말 많이 내려왔네요. 네, 여기 실적 전체 버리고도 저점인 이유 여기 나와 있는데, 네, 페이먼트 업계 경쟁 심화, 밸류에이션 고려라고 합니다. 사실 좀 말이 안 되죠. 네,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그냥 기사 하나 던져놓고 그냥 조정하는 겁니다. 이 기회에 그냥 조정을 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다음 쿠콘 같은 기업이 있고, 또 이제 세틀뱅크, 이제 민엔지가 이제 대주주로 있는 세틀뱅크 이것도 제가 해드렸었죠. 여기도 하락을 엄청 많이 엄청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 근데 약간 여기 이제 지지받는 구간이지 않나 싶고, 여기도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톤도 추가적으로 더 내려갈 수도 있겠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혹은 다른 종목도 이렇게 내려갔는데 아톤이 이렇게 버티고 있다라는 거, 뭔가 있다라는 거. 물론 이게 엄청 많이 내려가지 않았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네, 그래도 뭐 50% 빠지고 이런 것보다는 좀 낫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LX 세미콘 한번 보시면,
1% 올라갔었었네요. 네, 그래도 여전히 바닥. 여전히 바닥. 네, 여전히 바닥이고 월봉상으로도 이제 다시 한번 턴 어라운드 하는 그런 구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네, 재무제표에 너무 좋고요. 네, PR도 정말 좋고. 네. 그래서 굉장히 비수기임에도 잘 버텼기 때문에 실적은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뭐 연말로 갈수록 좋아졌기 때문에 1분기 정도의 이 정도 수익은 넘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SFA. SF 1봉 보시면, 좀 탄탄하네요. 이미 올라와 있고, 네. 월봉상으로는 이제 올라와서 버티고 있는 거지만, 네, 주봉상으로, 월봉상으로 볼 때는 이미, 일봉상으로 볼 때는 이미 좀 많이 올라왔다. 예. 주당 1170원? 예, 굉장히 많이 주네요. 네, 그래서 FA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지 않았나, 개인적인 판단은 조금 늦었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2달 연속으로 이렇게 상승한다라는 건 좋은 회사인 것 같고, 그럼 나노신소재 3% 떨어졌었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뭐 그렇게 크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고, 저도 보유 중인 회사였지만 요 구간대에서 아마 요 구간? 요 구간에서 아마 손절했던 것 같은데, 익절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훨씬 더 많이 올랐죠. 한 2배 정도 오른 것 같은데, 좀 아쉽고. 하지만 이제 올라갔던 레벨업 구간만큼은 지금 다시 되돌림세가 나왔고,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아무래도 좀 지지와 상승 그런 흐름을 주고받지 않을까. 그래서 5만 원이 깨지는 걸 한번 확인하고, 매수하실 분들은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월봉이고요. 재무제표 보시면은 굉장히 좀 좋게 나왔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소 PR이 높습니다. 네,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네, 어쨌든 2차 전지가 좀 살아나야 이 종목도 좀 가는 거고, 코스닥 종목이니까 또 좀 약한 부분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만,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나노신 소재 같은 경우에도 이제 LG 쪽에서도 이제 유심히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전략적 투자도 가능하고, 나중에 이제 실리콘 응급제가 많이 필요하게 되면 말이죠. 그래서 이쪽도 이제 생각을 좀 잘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보고서는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